그러면은 정말 늦가을과 어울리는 재즈 음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스탠다드 재즈곡 All of Me라는 곡과 Autumn Leaves라는 곡 들려드렸고요. 바로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저기 흥부님 저보다 유명하신 흥부님이 소개해 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흥국입니다. 다음 곡들은 이제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 다음 곡도 이제 마찬가지로 스탠다드 재즈를 들려드릴 거고, 첫 번째로 Fly Me to the Moon은 다들 아시죠? 네, 이거는 이제 오징어 게임이라는 되게 한류 드라마에도 나왔던 유명한 곡인데, 이거 들려드리고, 그 다음 곡으로는 이제 안토니오 카를로스 조빔이라는 이제 라틴 음악계의 거장분이 계세요. 이제 그분이 만든 곡인데, 곡 이름이 웨이브입니다. 이제 말 그대로 파도를 치는 그런 느낌의 곡인데, 딱 들으시면 해변에 와 있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ly Me to the Moon, 웨이브까지 들려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두 곡을 들려드리고 하는데요. 남은 두 곡은 좀 더 대중적인 음악들이에요.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에서 나왔던 곡인 My Favorite Things라는 곡과 넷킹 콜님, 재즈의 거장이시죠. 넷킹 콜님의 음악 LOVE. 많은 분들이 나탈리 콜님의 음악으로도 잘 알고 계시는 그 음악을 들려드리면서 싱크론 연주를 무대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곡 바로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싱크룸 공연 들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떨어져서 온라인으로 하는데도 이게 된다는 게 굉장히 대단한 것 같아요. 많이 같이 연주들을 하시는 사이신가 봐요. 사실 저 세 분 다 싱크룸에서 알게 된 사이예요. 아, 네, 이렇게 하나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네. 유튜버 분께서 이제 막 이런저런 싱크롬으로 컨텐츠를 만드시고 거기에서 뮤지션들이 하나씩 모이기 시작을 한 거죠. 거기를 구심적으로. 그러면서 서로 알게 되고 이렇게 많이 합주를 하게 되고 실제로 만나가지고 합주를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되게 싱크롬으로 합주를 하는 일이 되게 많기는 해요. 이렇게 저렇게. 그렇군요. 제가 사실 이제 보면서 저도 막 이제 심취해서 들었지만 지금 이 공간에서 가장 심취해서 격하게 반응하신 분이 두 분 계세요. 한 분은 우리 양정문 교수님이시고요. 아까 막 난리가 났어요. 막 그리고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카메라 감독님 아주 뭐 대단한 열정을 보여주시고 진짜 그리고 잘 잡아주시더라고요. 네, 어쨌든 저희는 굉장히 너무 이렇게 늦가을 오후에 진짜 좋은 음악 감상을 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 콘서트, 그러니까 이 토크 콘서트가 2시간이라고 그래갖고 2시간이나요? 막 그랬거든요. 야, 그냥 뭐 한 30분이 그냥 훅 지나가 버렸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싱크롬 합주를 보여주셨는데 하면서 야 이건 진짜 좋다라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합주라는 거를 하는 이유가 뭔가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은 저희 뮤지션들 입장에서는 합주를 하는 이유는 각자 즐기기 위함도 있을 것이며 뭐 공연의 무대에 서기 위해서 팀원들끼리 합을 맞추는 이유도 있을 건데 그 두 가지가 모두 충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싱크룸이라는 프로그램이 개인 방을 만들 수도 있지만 공개 방을 만들 수도 있어서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만약에 방 제목에 뭐 재즈 좋아하는 사람 들어와라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냥 들어가가지고 무슨 악기 하세요? 뭐 기타 쳐요, 뭐 피아노 쳐요 이러면은 바로 같이 놀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되고 합주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제로 싱크로 이제 하고 있는 팀이 또 하나가 있는데 여러 가지 팀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온라인으로 아예 많이 진행을 했었던 팀이에요. 이런 싱크룸을 가지고 공연을 하고 그렇게 했던 팀인데 아예 오프라인에서 공연을 하기 전에도 항상 매번 만나가지고 진행을 하기에는 쉽지도 않고 누구는 뭐 부산에서 살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다 매주 서울로 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먼저 합을 많이 맞춰놓고 그거를 토대로 세부적인 부분을 만나서 합주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먼저 기반을 닦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으로서 활용을 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거기서 또 이제 새로운 파트너를 만날 수도 있고 굉장히 그렇죠. 열린 공간이다라는 생각이 네. 많이 드네요. 자, 우리 관객 여러분들도 많이 즐기셨죠? 어떠셨어요? 좋으셨죠? 네, 뭐 그냥 옆으로 이렇게 몸을 이렇게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도 제가 봤는데 좀 누구라고 찝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네. 자, 지금 그러면 혹시 나는 사실은 이 싱크롬 합주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이미 뭐 이런 분 혹시 계세요? 다들 처음 지금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너무 좋았죠. 네. 더 궁금한 거 혹시 있으신 분 있으면 손을 들으셔 질문하시면 좋은데요. 그 꼭 싱크롬에 관련된 질문이 아니어도 괜찮은 걸까요? 네네네. 네. 그 우선은 네, 오늘 5분 발표 잘 들었고요. 싱크롬이라는 네, 새로운 이런 플랫폼도 알게 돼서 되게 좋았는데 이제 오늘 주제가 온라인 예술 교육이다 보니까 이제 싱크롬 같은 플랫폼은 온라인 예술 교육에도 충분히 이제 활용이 가능할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사회자님 말씀하신 거 듣다 보니까 우리가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이제 작품을 감상하는 거랑 온라인상에서 보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사실은 어떤 생동감, 현장감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무리 온라인에서 작품을 자세히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소리라던가 어떤 시각, 청각, 뭐 후각, 심지어는 촉각까지 이런 감각들이 있어서 저희가 더 이제 현장에서 작품 감상을 하는 거를 선호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삼성전자에서 나오셨다고 하니까 기술적으로 혹시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연구나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방심하고 계시다가 네, 저로 올 줄 몰랐습니다.
네, 그런 실종감을 사실 실종감이라고 하죠. 그런 걸 놀리기 위한 굉장히 많은 연구들도 있어요. 사실 뭐 향기를 한다라든가 특히 VR 같은 경우가 특히 그런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어요. 특히 사실 이런 메타버스랑 이런 거 그냥 PC 통해서 들어가면 이게 뭐 게임인지 2D인지 사실 그게 그거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면은 촉각을 준다라든가 어떻게 하면은 그 최대한 멀미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느낌을 준다라든지 온도라는 것을 이용한다라든지 이런 연구들은 굉장히 많이 되고는 있는데 솔직히 아직은 여전히 그 실제 현장감을 완벽하게 대체할 수 있는 기술은 제가 아는 한도에서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그것들을 각각의 감각 기관 안에서 줄이기 위한 연구들은 굉장히 많이 되고는 있습니다. 네. 네. 뭐 앞으로 열심히 해주시겠죠. 네, 삼성전자에서.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또 예술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학예사님께서 경기문화재단에서 이제 온라인 예술 교육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셨단 말이에요.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동안 3년 동안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금 말씀해 주시죠. 네. 코로나 이전에도 문화예술 분야에서 접근성을 위해서 뭐 박물관, 미술관에서 뭐 IT 기술을 활용해서 전시 소장품을 그 디지털 아카이브 한다던가 또는 뭐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교육 영상이나 뭐 VR 교육 등이 좀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는데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큰 차이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면 대중들이 굉장히 온라인 환경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점이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에는 뭔가 디지털 뭐 체험하고 소개하는 정도에 머물렀다면 코로나 이후에는 굉장히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어색해하거나 뭐 어려워하지 않고 뭔가 더 즐기시는 모습을 저는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올해 경기문화재단에서는 다양한 시도와 적극적으로 시도를 할 수가 있었는데요. 네, 이전까지의 뭐 다양한 시도들도 나오고요. 올해 조금 새롭게 시도한 것은 그 메타버스 갤러리, 우리 가상 세계를 일상의 어떤 한 부분으로 이제 여기게 되고 익숙한 공간이 되고 한 번쯤은 경험하고 즐기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참여자가 직접 메타버스 갤러리를 구축해보고 만들어보고 캐릭터를 만들어보는 그런 프로그램도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경기문화재단에서는 올해 2022년 소속 뮤지엄들과 함께 온라인 예술교육 시범 사업을 진행을 했었어요. 뮤지엄의 고유한 콘텐츠를 교육 영상으로 만들고 화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서 쌍방향적인 교육이라던가 또 이따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환경을 좀 접목한 블렌디드 러닝까지 좀 다양한 시도를 해보았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거 이제 진행을 하시면서 이렇게 딱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었어요. 후기를 보면서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온라인 예술 교육에 대한 후기예요. 근데 참여자들이 굉장히 좋은 후기를 많이 남겨주셔서 저는 진행하는 내내 좀 뿌듯했었고 한번 이 자리에서 공유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뭐 퇴근 후에 힐링이었다. 집에서 예술의 어떤 소재를 가지고 와서 작품으로 활용할 수 있어서 좋았다. 뭐 집에서 여유를 느낄 수 있었다 등등. 제가 생각했을 땐 특히 집에서 예술을 즐긴다는 것에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보여주시더라고요.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제가 오전 10시에 이제 성인 대상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처음엔 사실 예상치 못했는데 이제 생각보다 주부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식구들이 모두 나간 뒤에 잠깐 짬나는 시간에 그런 주부들이 참여를 하시던 중에 어떤 분이 갑자기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살짝은 당황을 했었는데 막 하시는 말씀이 이제 어떤 박물관, 미술관, 문화시설에 가면 우리 아이에게 예술교육 시켜주기에 사실 바빴지 나를 위한 예술 교육은 사실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이 예술 교육을 하면서 좀 나를 좀 되돌아보고 잠깐 바쁜 시간에 잠깐 짬나는 시간 여유를 가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저는 마음에 많이 와닿았고 감명 깊었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이제 대면 교육을 진행하다 보면 초등학생, 유치원생들의 그 참여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온라인 교육을 함으로써 많은 시간대를 좀 다양하게 오픈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다양한 대상층이 이 온라인 교육에 참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참여자가 내가 교육받을 공간을 선택을 하면서 그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으로써 굉장히 자기주도적인 학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고 어떤 독립적인 활동 공간과 온라인에서 또 저는 별명으로 불러도 돼요 이렇게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익명성 보장은 참여자의 어떤 표현력 향상에 좀 도움이 되고 온라인 예술교육에서는 좀 참여자의 주체적인 또 참여도 중요한데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이제 우리 주부님들이 아이들이랑 뭐 남편이랑 이제 뭐 회사에 가고 학교에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본인만의 시간이 약간 주어지잖아요. 근데 그때 이런 이제 온라인 미술 교육을 통해서 예술 교육 통해서 뭔가 좀 나 자신을 찾아보는 그런 기회도 되고 그리고 저는 예전에 그 마티네라고 이제 보통 한 11시쯤 하는 공연이 있어요. 그 뭐 예술 공연 같은 거 음악 공연을 가면은 언제 한번 갔었는데 정말 너무 많은 이 주부님들이 그야말로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리가 꽉 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이런 예술이나 뭐 공연이나 이런 것에 대한 요구가 정말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정말 참 좋은 기회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혹시 여기 앉아 계시는 관객분들 중에서도 이 온라인 예술 교육에 참여해 보신 분이 계실까요? 아니, 한 분도 안 계신데요? 박 기자님 어떻게 하시려고? 네. 혹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 네. 안 시킬게요. 그냥 뭐 나는 그러면 이제는 한번 참여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 네.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라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다음 기수로 들어오실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계속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방금 전에 이제 말씀을 하시다가 조금 더 설명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셨던 그 온라인과 오프라인 이제 그 섞은 아까도 사실 이제 영상 메시지 잠깐 나왔었어요.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올해 진행했던 프로그램인데요. 일단은 혼합형 예술교육이라고 하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환경을 결합한 프로그램이었어요. 지금 영상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 수업은 건축 관련 수업이었어요. 온라인에서는 이제 건축 이론을 공부하고 저렇게 모형 만들기 실습을 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참여자들이 이렇게 만나서 내가 만든 모형을 서로 공유하고 보여주고 피드백하고 크리틱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모형을 좀 발전시키고 디벨롭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같이 건축 기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참여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배웠던 그런 이론들과 그 직접 만들었던 그 모형의 모습이 실제 건축물에 다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참여자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고 소통을 하게 되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이제 오프라인의 야외 부스에서 교육 체험을 하고 참여자의 체험 작품을 온라인 메타버스 갤러리에 전시를 했던 사례예요. 전시에서 단순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험객들이랑 체험을 할 때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우리 언제 어느 날 같이 메타버스 갤러리에서 우리 전시 작품 같이 보자라고 이제 약속을 했어요. 이제 참여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가서 지내던 중에 그날이 오면 이제 참여자들이 그 메타버스 갤러리에 다 모이게 되는 거죠. 모여서 전시된 나의 작품을 보고 또 같이 체험을 받았던 옆에 사람의 작품도 전시된 것을 보고 서로 소통하고 공유하고 또 준비된 도슨트 투어를 들으면서 그 메타버스 갤러리를 이렇게 누벼볼 수 있었던 사례였어요. 체험 후에 참여자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일상을 보내던 중에 다시 이 메타버스 공간을 접함으로써 조금 그 예술 체험의 경험을 다시 상기해 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 마치 이제 예술가처럼 내 작품이 뭔가 관심과 존중을 받으면서 전시가 되었다는 것에 굉장히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사례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온라인의 어떤 장점을 살리고 그게 이제 극복이 안 되는 부분은 이제 오프라인으로 전환을 해서 함께 혼합을 해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가장 큰 효과를 이제 좀 누려보려고 한 것 같은데 교수님 대학에서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 저는 제가 오늘 이렇게 게스트로 초대돼서 왔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오늘 이거 경기 문화재단 홍보 너무 하는 거 아니에요? 아주 부럽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온라인 교육들을 지난 시간에 이렇게 해왔고 이렇게 성과를 보여준다는 거에 대해서 많은 자극을 좀 받게 됐고요. 저도 진짜 이렇게 이게 참여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라서 이제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계신 분들 관객분들도 어떤 생각을 가질지 모르지만 굉장히 제가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는 없지만 내실 있는 토론회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런 말 해도 되나요? 아니요, 그럼요. 예, 그 혼합형 교육의 뭐 가능성 무궁무진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조금 그래도 우리가 고민해봐야 될 것들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법적 제도로 보완돼야 되는지 말하자면 대학 교육 같은 경우는 그 졸업 이수 학점 같은 데에서 온라인 교육에 의한 시수가 몇 %까지일 수 있을지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온라인 뭐 강의도 보조적인 교육이 아니라 아주 정식 교육의 한 부분으로 이제 포함시켜서 인정하는 그런 제도 보완 이런 것도 필요하고요. 우리가 이제 사이버 교육, 온라인 교육을 막상 우리가 이제 닥쳐서 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이게 준비하는 시간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냥 단순히 그냥 온라인에서 하던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교재 개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필요해진 상황이고 또 그게 나오면 공유해야 되는 또 그런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한번 온라인 강의를 제작하면 대부분의 학교가 3년 정도 유효성을 인정해주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대학 고등교육 테두리 안에서 이 온라인 교육들을 이렇게 안착시키지 이런 것들은 향후 좀 더 우리가 이건 뭐 더 이상 우리가 이제 피할 수 없는 대세가 되었기 때문에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단계라고 네.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걸 어떻게 제도화를 만들 네. 것이냐. 그래서 계속 지속 가능하게 할 것이냐. 재원도 중요하고요. 돈이요. 그렇죠. 네. 온라인 강의 개발하고 오늘 뭐 이런 거 활동하고 그렇죠. 네, 뭐 네. 그런 것들 이미 인프라를 만들어야 되니까 뭐 그렇죠. 재원 같은 것도 중요하고 이게 지속 가능하려면은 이제 뭔가 투자가 좀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사실은 이제 생각해 봐야 된다. 뭐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해보니까 괜찮아였지만 이제는 정말로 이걸 정착을 시키려면은 이제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자, 토크 콘서트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사실 이게 2시간이 굉장히 긴 시간인데 좀 멋진 연주 덕분에 굉장히 또 빨리 지나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굉장히 내실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오늘 얻어가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자, 코로나 이후에 이제 온라인 예술 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제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온라인도 온라인이지만 일단 예술 교육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우리 박도희 학예사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이케아 효과라고 해서 이제 직접 완제품으로 배달받은 가구보다 내가 직접 만들고 내 시간과 노력이 투자한 그런 가구에 좀 더 소유감 느끼고 소유감 욕을 느낀다는 효과인데요. 이를 예술 교육에 이제 적용을 해서 스스로 무언가를 어떤 거를 창조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 본능을 자극하고 또 창조 과정 자체에 몰입하고 그런 스스로 자발적인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그런 예술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또 생각이 들어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또 참여할 수 있는 굉장히 지속적인 예술 교육의 그런 발판, 장이 또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누구나 차별 없는 그런 문화 향유를 위해서 그런 수단 중에 하나가 온라인 예술 교육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조심스레 들고요. 온라인 예술 교육이 조금 더 참여자 중심으로 맞춤형 되고 대중화된다면 온라인과 또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예술의 일상화를 꿈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창의력은 가진 사람이라면은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으로 이제 온라인 교육이 활용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장재훈님은 음악가로서 오늘 함께 참여해 주셨는데 먼저 감사의 말씀드리고 네,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가요? 사실 예술 교육이라는 범주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술가가 되기 위한 교육만이 아니라 결국은 처음에 제가 예술이란 게 무언가라고 얘기를 드릴 때 상상력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어떤 분야에서든 이 상상력이라는 게 꼭 필요한 분야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꼭 예술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더라도 상상력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누구한테든지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 그리고 상상을 한다라는 거는 자유로운 부분이고 모두에게 평등하게 제공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상상이나 생각이라는 게 그렇다고 해서 강제가 되면은 또 맛있는 음식도 먹어 하면은 별로 좀 반골 기질이 생기는 것 마냥 개인의 기호에 따라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뭐 교육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실습적인 부분, 뭐 공연을 본다든가 전시회를 본다든가 이런 공연과 전시회 등이 좀 더 다양한 아이디어로 많이 나와서 기호에 맞는 공연을 보고 기호에 맞는 전시회를 보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보면서 좀 더 상상력을 넓힌다든가 추억을 회상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예술을 즐기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술을 직접 하게 되는 사람들도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많아지게 되면은 좀 더 내가 생각하는 예술의 정의, 예술가들마다 각자의 예술의 정의가 있듯이 예술에 대한 정의를 좀 더 자유롭게 펼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뭐 어느 정도의 틀이 존재한다면은 내가 다른 방향으로 예술을 펼치고 싶어도 이 틀에 맞게 결국은 끼워 맞춰야 하는 그게 될 텐데, 좀 더 자유롭게 만들 수 있고 그것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으고 그런 식으로 점점 예술에 대한 부분에 범주를 넓혀 나간다면 조금 더 다들 행복하게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 상상력에 어떤 한계를 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이 상상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끔 해놓은 다음에 그러면 굉장히 많은 다양성을 우리가 즐길 수 있을 거고, 그 다양한 음악이나 미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걸 또 즐기면서 또 더 많은 다양한 상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뭔가 이렇게 선순환적인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박사님, 네, 어떤 예술 교육의 방향을 생각하고 계신지요? 전 사실 오늘 이야기를 계속 같이 나누다 보니까 좀 생각이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원래 과거에는 정리되셨었어요. 근데 지금 좀 더 다른 분 얘기도 듣다 보니까 저희가 예전에 제가 처음 온라인 미술관에 처음 시작을 얘기했을 때 옛날에는 나 이런 기술이 있어, 할 수 있어, 약간 자랑하는 이벤트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에게 코로나라는 너무 큰 위기가 왔잖아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못 만나니까 해야지 어쩌겠어, 이게 유일한 방향이 된 것 같아라고 됐는데, 그러는 몇 년의 시기를 지나면서 선생님도 얘기해 주셨지만 어느새 이거는 이제 우리의 일상으로 다가왔고 이젠 이거는 그냥 뭐 하면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미 우리 삶 속에 이게 너무 녹아져 있게 되고 이제는 선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수단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무조건 해야 된다, 무조건 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필요하면 더 효율적이기 위해서 쓰는 하나의 수단이 된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 수단을 과거에처럼 단순히 이벤트라든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가장 적극적으로 가장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고안하고, 이제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돈을 내든 사람을 더 쓰든 해서 더 적극적으로 이를 활용을 해서 더 잘 할 수 있는 방향을 이제 논의해야 된다라는 하나의 이제 좀 당연한 수단으로서 우리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수단이 되었다라는 말씀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자, 교수님, 우리가 사실 이제 코로나 시대에 들어와서 여러 가지 힘든 일도 많았고 뭐 극복할 일도 많았는데 이 예술 교육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뭐 우리가 이제 뭐 교육 과정에 예술이 있어서 음악, 미술, 체육이 있어서 한다. 한예종의 양정무가 있어서 뭐 그런 거는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런 걸 처음 우리가 고민했을 때 이 그 균형 있는 인간형 뭐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으로 많은 시행착오 끝에 나온 결과라고 생각이 돼요. 뭐 갑자기 좀 뜬금없는 말씀일 수 있지만 예술의 정답이 있나요? 아니, 우리가 전 정답을 찾는 교육도 있지만 정답을 정답이라기보다는 서로 다른 생각, 다른 상상력을 키워가고 또 그런 다름 속에서도 또 공동체적 그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교육이 서로 정서적 공유점을 찾아가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예술 교육이 초등부터 중등
교육으로 안착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좀 고민이 뭐냐면 저도 뭐 가끔씩 그런 초중등 교육 그 예술 교육에 대한 자문을 받는데 진짜 좋은 실습이나 교육 방법은 되게 많은데 꼭 맨 마지막에 뭘 요구하냐면 평가 기준. 이 부분을 이제 조금 우리가 좀 공유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학점을 매긴다든지 뭐 이런 거 뭐 심지어는 패스 페일 이런 것까지도 이제는 우리가 예술의 영역에서 평가라는 부분도 조금 더 뭐 예술 그 자체의 그 교육에 맞게 수학이나 국어 이런 교육 평가와 좀 다른 그런 것들도 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오지 않았나. 그렇다고 이 뭐 교육이 너무 이렇게 무한히 확산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들이 정말 좀 그런 열린 교육 속에서 열린 평가로 갈 수 있는 그런 교육 모델을 좀 고민할 때라는 생각도 또 오늘 또 갖게 됐습니다. 예. 가장 최고의 어떤 예술 교육은 뭘까요? 그러면 아니 저한테 왜 자꾸 이렇게 어려운 질문을? 교수님이시잖아요. 예, 그거는 뭐 물론 아마 초중등 교육 전문가 아니면은 시민 네. 문화 뭐 이런 시민사회 예술 교육을 하시는 분하고 입장이 좀 다른데 만약에 저는 지금 현장에 있는 고등교육 대학에서 예술가를 양성하고 있는 그런 교육자로서 만약에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한다면은 물론 뭐 답은 있습니다. 훌륭한 예술가를 기르는 게 훌륭한 예술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단서가 있습니다. 미래의 훌륭한 예술가 이거거든요. 지금이라기보다는 지금 20대 30대가 활동할 수 있는 시기는 10년, 20년, 30년인데 그때 훌륭한 예술이 뭐가 될까요? 결국 훌륭한 예술 교육은 열린 교육일 수밖에 없고 우리가 뭐 정말 이런 얘기는 하면 너무 유치하지만 뭐 훌륭한 예술가를 우리가 정말 길러낼 수 있을까? 하지만 분명한 거는 이게 교육으로 모이게 되면은 그런 훌륭한 예술가, 음악가, 미술가를 양성할 수 있는 길은 있거든요. 그 길을 넓혀서 다양한 그 상상력과 그런 것들이 또 때로는 경쟁하고 또는 융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예술 교육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그러니까 열린 교육. 네, 으로 열린 예술 교육. 열린 예술 교육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예술 교육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좀 많이 나눠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오늘 나온 이 이야기들이 뭐 예술 정책을 만드는 예술 교육 정책을 만드는데 좀 잘 반영이 되고 그래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내는데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13년에 이 문화기본법이 마련이 됐는데 거기에 이런 글이 있어요. 교육을 받을 권리나 직업을 가질 권리처럼 문화권, 즉 문화예술을 향유할 권리도 국민 누구나 마땅히 가져야 하는 기본권이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문화 기본권을 찾아가는 한 과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경기 문화재단 온라인 유튜브 채널에서 함께해 주신 분들 그리고 바로 이 자리에서 함께해 주신 관객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토크 콘서트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게 귀가하시고 그리고 행복하고 편안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